제가 최근에 유산화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도에 4월 9일 날 회원가입을 했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최하진 스폰서님 소개로 제가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굉장히 오랜 동안 그 헤어샵에 제가 단골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진 스폰서님 뭐 친분이 굉장히 있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 굉장히 신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고 안 사실인데 하진 스폰서님의 제가 명단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한 계기에 제가 머리를 하는 날 하진 스폰서님께 어, 여행 프로모션 실제로 제가 여행 다녀온 게 있었는데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라 이제 이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진 스폰서님이 의외로 관심이 많으시고 본인도 해외에서 아기를 낳으면 1년살이 이런 걸 해볼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헤어샵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문 닫으실 건가요? 왜냐면 저는 너무 오랜 동안 거기서 먹이를 했기 때문에 문을 닫으시면 머리를 어디서 해야 되나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그럼 1년 동안 쉬실 동안은 어떻게 경제적인 게 준비를 많이 마련을 해 놓으셨나? 라는 게 참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진 스폰서님께서 지금도 차근히 준비하고 있고 그걸로 지금 가게에 월세를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저는 어떤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셨는지 여쭤봤고요. 저에게 예전에 이런 걸 알려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 헬스팩 두 봉을 저한테 주셨다고 하는데 얘기를 하고 나니 그때 조금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 이유로 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그 다음 주에 본사를 갑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어, 사업 설명을 들어봤는데 저는 서플리먼트에 굉장히 신뢰감을 느꼈고요. 의약품 GMP로 제품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양제를 먹는다면 이 제품을 먹으면 좋겠다. 굉장히 심플한 마음으로 어, 뭐 2만 원 내고 회원 가입하는 게 낫다고 권유해 주셔서 그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게 특별히 비즈니스적으로 전혀 비전을 보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해독을 하면서도 크게 이게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는 크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만성 두통과 이렇게 체하는 걸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면서 제가 이거 내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고 싶다. 내 친구도 알려주고 싶고 우리 엄마, 우리 오빠, 여동생 이렇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서 주변에 알리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 비전을 본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1월 한 6개월 정도 됐죠. 1월 말에 그간 30년 동안 다녔던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어, 21년도 7월 얼마 안 됐죠. 23일 날 굴도 승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 부업자로도 일을 했었는데 유사나의 비전을 보고 나서 내가 뭐 어떤 결단을 해서 조금 달라졌을까라는 어, 생각을 요번 기회에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고 싶다.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기 싫은 거. 실제로 원래는 저는 TV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퇴근하고 와서 쉬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제품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출근 준비하면서 화장하는 시간에 사업 설명을 들었고 제품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 제가 늘 레인보우 그 라디오를 즐겨 듣는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 라디오 즐겨 듣는 거를 좀 뒤로 하고 제가 그 시간에 어, 패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가끔 핸드폰으로 사업 설명, 제품 강의 이런 거를 듣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는 주말에는 남편하고 여유롭게 좀 시간을 보냈던 편이었거든요. 아이들도 다 커서. 근데 뭐 영화 보고 아니면 둘이 걷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었는데 한 이틀에 하루 정도는 어, 제가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제품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뭔가 찾아보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한 2년 반 만에 부업을 하고 부업 2년 전업 한 6 개월 만에 골드라는 직급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성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라고 제가 되짚어 보게 되는 계기를 이번 기회에 삼았는데요. 제가 조금 처음에 잘했던 거는 스폰서님하고 원활하게 소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폰서님과 매일 통화하고 또 미팅 후에는 꼭 관계식 미팅이건 아니면 제가 유산화를 전하고 싶었던 그냥 이런 미팅이건 아니면 제가 어 2대1 미팅이건 뭐 2대1은 아니죠. 1대1 미팅이죠. 스폰서님이 안 계셨으니까. 그런 미팅 후에도 전화를 바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스폰서님이 제가 고객이었으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되게 어려워서 저한테 "뭐를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얘기를 전혀 좀 조심스러워서 안 해 줬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직장에서도 처음에 파트를 옮기면 처음에 배워야 될 시기에 못 배우면 나중에 한마디로 진짜 정말 망신스러울 때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뭔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께 모든 거를 이렇게 소통을 했었고 그런 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좋았던 게 제 파트너들 중에서 상담할 일이 있을 때도 그 스토리를 아니까 상담하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다음으로 쪼끔 그래도 센스 있게 좀 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일은 제가 많은 비전을 파트너님들께 다 보여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라는 걸 처음부터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입 초기에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걸 정말 저는 음 제가 못해 드리는 부분을 또 제 스폰서님이 채워 주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또 시스템이 채워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석세스코어 프로모션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그 돈을 지불할 건데 왜 늦게 배우나. 어차피 나는 빨리 배우면 빨리 노하우 그리고 내가 네트워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 또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와 다른 점 이런 점을 충분히 빨리 배울 수 있는데 너무 늦게 배우는 건 조금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프로모션을 좀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홈미팅도 안내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업 후에 음 제 일상인데요. 사실 전업하자마자 바쁘진 않았어요. 제 스폰서님도 부업자시고 제 파트너들도 부업자고 사실 뭐 2 대1 미팅을 누가 맨날 붙여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업을 했는데 정말 일할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바쁘진 않았지만 저는 정말 바쁘게 제가 스케줄을 항상 퇴직 전에도 고민했던 게 제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할지가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주면 웬만하면 제가 약속 미팅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데 월화수목 금요일 토요일까지 적어도 빨간색이 하나씩은 들어가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도 남는 시간에는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동안 못 배웠던 거, 배우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유산화의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면서 실제로 내 취미 생활도 하고 거기서 만나는 분들에게 건강도 알릴 기회도 있고요. 또 비즈니스도 알릴 기회가 있다는 게 정말 그거는 참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퇴직하자마자 막 파트너들이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움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중에 바빠지면 막 바쁘게 하려는 준비는 돼 계시잖아요,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런데 바빠지길 기다리면 바빠지는 날은 그렇게 빨리 오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분들이 뭔가 2대1 미팅 뭐 아니면 사업에 대해서 막 열심히 뛰지 않더라도 그냥 저 혼자 열심히 저라도 혼자 열심히 그냥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저를 불러줄 때 제가 쪼끔이라도 현장에서 노하우가 쌓도록 그냥 정말 콜드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고요. 할 일이 없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콜드에서 큰 성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파트너진 님들께 그런 노하우를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쪼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쪼끔 그나마 좀 괜찮게 좀 현장에서 좀 했던 부분은 저는 이게 판매가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이게 후원 수당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정확하게 후원 수당은 몰랐지만 이 일은 시간이
걸려서 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내가 열심히 움직여야 되지만 나중에는 내가 쪼끔만 움직여도 내가 점점 시간의 자유가 생기는 일이라는 거는 알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의 자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제가 현장에서 지금은 많이 뛰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 하나 드시는 분도 정말 제가 저한테 앞으로 평생 유산균 드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안내를 드렸고 제품 정보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요 느낀 게요. 노후에 대한 거를 연금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국민연금 제가 들었던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연금,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연금, 유산화연금을 하나 들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연금을 가입하고 싶은지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30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넣었어요. 제가 반을 냈고 회사에서 반을 내줬지만 지금 퇴직하고 나서 저는 그 10원 한 장 만져보지도 못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한 15년을 있어야 돈을 준다고 하네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제가 개인연금도 들었는데요. 개인연금은 또 국민연금만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국민연금은 사실 제가 달달이 어느 정도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돈을 이제 캐시백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개인연금은 약간 그 물가 상승률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납입했던 거를 쪼개서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마지막에 연금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2년 동안 유산화의 제품을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 연금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제가 퇴직하고 나서 정말 저한테 톡톡히 효자 노릇을 하는 건 정말 유산화 연금. 제가 퇴직하기 할 즈음에는 한 160만 원 정도를 따져 보니까 받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골드람 직급에 가면서 500만 원 이상 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6개월 만에도 더블이 될 수 있는 이런 연금이고요. 저를 더 건강하게 해준 그런 연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유산화 와서 이 사실 이 신과의 대화 인터뷰라는 내용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많이 들어보신 리더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요. 인간이 신하고 대화를 했는데 인간이 신에게 물었대요.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신이 대답했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 건강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힘들게 벌었던 돈을 다시 잃는 것. 그리고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해서 결국 현재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이 무의미하게 죽는 것. 저는 여기서 최근에 제 정말 친한 선배님이 정년하신 지 10년 되신 선배님인데 남편분이 쓰러지시게 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남편 병원비로 700만 원이라는 돈을 내면서 집을 파시게 되셨고요. 집을 파시고 나서도 진짜 병원비로 정말 자기가 남은 퇴직금까지 다 쓰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노후가 이렇게 될진 정말 몰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우리는 당장 10만 원, 20만 원 물론 작은 돈도 아니지만요. 내가 마트에 가서 그렇게 큰 장을 볼 수 있는 금액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영양제 10만 원, 20만 원을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아프고 나서는 몇백만 원을 꼭 써야 되는 돈으로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쓰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기 계신 리더님들은 어 우리 건강을 챙기면서 정말 여기서는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잖아요. 보통은 돈을 많이 벌려다 보면 내가 돈을 버는 시간 동안 시간이 없고 또 그렇게 제대로 못 먹고 못 챙겨 먹으면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그런데 유산화라는 거는요. 정말 유산화의 영양제를 챙겨 먹으면서 내가 실은 주급도 시간과 함께 점점 커지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또 내가 같이 이렇게 여유롭게 같이 커뮤니티할 정말 좋은 정말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만날 수 없는 너무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시간의 자유도 나중에는 더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두
가져가시는 리더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유산화 연금 굉장히 마음에 제일 확 와닿네요. 우리 모두 유산화 연금 잘 들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오늘 너무 귀한 성장 스토리를 들려주신 박영란 리더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렇게 또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죠. 그죠? 우리 사전에 받았던 Q&A. 네, 바로 이어서 우리 박영란 리더님과 Q&A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질문은 9가지인데요. 제가 한 가지씩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콜드하는 나만의 노하우, 그리고 웜으로 간기십을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해봤던 거. 그래서 사실 콜드가 제가 해봤기 때문에 또 제 파트너님들에게 얘기해 드릴 수 있거든요. 제 파트너님 중에, 나 콜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콜드가 뭐야? 나도 콜드 해보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했죠. 명단이 지금 많이 있으신데 굳이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따뜻한 우리가 그래서 콜드인 거잖아요. 이렇게 따뜻한 분들 나를 얘기했을 때 전해줄 수 있는 분들에게 알릴 수 있으면 그분들께 먼저 알리세요. 콜드에서 크게 성과가 나오진 않아요.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웜으로 하는 분들에게 먼저 알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해봤는데 콜드가 어, 사실 제 그냥 어떻게 보면 어, 한번 도전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결단에 대한. 그래서 저는 막 이렇게 전단지를 막 이렇게 하나 주고 나오는 이런 꼴드는 안 해봤고요. 제가 자주 가는 곳에서 이렇게 어, 브로셔 같은 거는 내드리거나 아니면 이런 제품이 있어서 먹고 좋아졌다거나 제가 이런 후기를 좀 전했던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근데 저도 이렇게 봤는데 보면 저도 좀 제 인성이 좀 좋으신 분들이 우리가 리더감이라고 하잖아요. 소비자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분이 인성이 괜찮으신 분이면 저도 편안해서 좀 자주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내가 처음에 명단이 많이 있는데 저는 막 콜드라는 걸 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콜드도 내가 어느 정도 어, 유산화해서 어, 진짜 비전을 많이 본 다음에 전할 때는 굉장히 자신 있게 그분들한테 기회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게 돼요. 처음에 내가 비전을 못 봤을 때는 약간 움츠려들면서 주눅들면서 하던 콜드가 진짜로 제가 제대로 비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분 되게 열심히 일하시네. 이걸 하나 파셔도 되게 소실껏 일하신다. 이분께도 명함1장을 드리면서 요거 인터넷 찾아보시면 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거 되게 저는 건강 영양제 사업한다 이렇게 하면서 명함1장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콜드도 꼭 무조건 다 해야 된다고는 생각지 않아서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굳이 콜드부터 도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업 82점 부업하면서 부업자로서 유산화에 힘쓰는 시간은 어느 정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분배를 하셨으며, 부업하면서 반드시 지켰던 것, 자신만의 루틴이나 규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여기서 좀 다른 방식으로 돈 번다는 거를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서 당장 월급 많이 받는 거는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안정된 직장, 정년이 있으면 되게 안정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산 나와서 달리 느낀 게 뭐냐면 정년 있는 건 안정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밖에 제가 수익이 생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결단을 하면서 저도 처음부터 시스템을 참여하진 않았어요. 성공하신 분들이 시스템 하셨는데, 제가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언제부터 시스템을 참여했었지? 라고 생각해보면, 그 전에 최하진 스폰서님이 권했을 때도, 저는 적극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 좋은 분들, 필요한 분들 알릴 거예요. 이 정도 했었는데, 제가 파트너가 생기면서, 여기서 성공하신 분들이 파트너는 저를 복제한대요. 근데 이걸 제대로 여기 시스템에 안착하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시스템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회사의 비전을
볼 수 있겠지만 제 파트너들은 그걸 못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그 말이 좀 무서웠어요. 나를 복제하는데 그럼 내가 좀 뭐든지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좀 시스템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사업 설명 그게 정말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영상 사업 설명 동영상 듣기랑 제품 강의를 매일 들었고요. 또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능하잖아요. 미팅이 없는 날에는 카톡으로 정말 정보를 저는 많이 좀 전달한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는 루틴으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업 설명 듣고 카톡 보내고 정보 보내고 이런 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희 카톡방에서 정말 정보의 여왕으로 통하는 진짜, 그러기까지는 정말 늘 하시던 일을 안 하시고 이제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었던 일을 하면서 화장하실 때도 계속 영상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하시다 보니까 그런 카톡방에서도 그런 영상들을 저희한테 많은 것들을 공유해 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이 소비자 후속 조치하시거나 관리하시는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 이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누군가의 소개로 전화가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우선 뵙자고 좀 말씀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영양제를 먹고 싶다고 다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걸 설명을 들으신다고 뭔가 꼭 드셔야 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관심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쓸 수 있는 비용에서 우선순위로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나는 뭔가 관절에 좀 문제가 있어서 글루코사민을 드시고 싶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영양제들이 위가 좀 약하신데 영양제만 많이 드신다고 또 맨 처음에 효과를 보시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하다가 생긴 노하우인데 우선은 뵙자고 말씀드리는데 또 의외로 또 뵙자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나는 보지 않을 거고 그냥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전화로도 설명드려요. 그러면 이제 전화로 설명드리는 경우는 저는 꼭 카톡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카톡은 사실 우리가 저 사람을 전혀 모르는데 프로필을 보면서 약간 좀 경계했던 게 경계심이 좀 풀어지잖아요. 그냥 그 사람 얼굴을 알고 그 사람의 지내는 근황을 알면서 조금 그런 게 풀어져서 저는 카톡을 좀 추가하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진짜 이 제품을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를 드셔도 좀 정말 효과 보는 걸 안내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화로 상담을 우선은 만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안 되고 전화로 하더라도 항상 이분의 상황을 좀 이렇게 저는 사실 두 가지예요. 그냥 리셋 일주일 이런 건 잘 권하질 않아요. 그냥 리셋을 제대로 하시든지 그런 거에 관심 없으시면 이분한테 맞는 제품. 만약에 내가 5만 원을 쓸 수 있다. 그럼 5만 원에서 이분에게 먼저 필요한 거, 효과 보실 거. 그래서 전 비용도 맞추고 실질적으로 비용 안에서 내가 우선순위로 이분이 효과 보셔서 정말 만족하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걸로 먼저 다 어르신들도 관절 안 좋고 그런 분들 다 어르신이잖아요. 그분들 자식도 용돈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의외로 어르신들이 또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저희 엄마 생각해서 항상 뭔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안내 드리거든요. 근데 만나서 이분한테 먼저 위도 좀 체크해 드리고 장도 좀 체크해 드리고 어떤 제품을 먼저 들어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 음 이런 분들도 그다음에 또 제가 카톡으로도 정보도 꾸준히 보내 드리면서 체크도 해 드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황별로 그분한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먼저 추천해 주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분명 저희는 제품에 대한 자신이 있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드시다 보면 이런 분들이 리셋으로까지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질문입니다. 2대1 미팅을 잡을 때 잘 모르는 스폰서님을 같이 만나자고 하면 보통 대부분들 거부감을 좀 보이는데요. 스폰서님 취입하는 멘트, 그리고 그러면서 미팅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음. 대부분이 만나자고 하면 열의 아홉은 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 실은 내가 평소에 관계심이 없이 나 이거 제품 좋아. 근데 이걸 누가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음, 제가 뭔가 관계심할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왕 먹을 거 뭐 전문가한테 설명 듣고 먹으면 좋지. 체크도 받아보고 뭘 또 먼저 먹어야 될지도 좀 알아보면 좋잖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약국에 갔을 때도 약사님들이 이렇게 어떻게 먹는지 다 설명해 주잖아.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굳이 안 받을 필요가 있나? 그냥 한번 들어보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파트너들께도 이렇게 전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만약에 관계십을 자주 해요. 나 이거 유산나 이거 좋은데 이거 괜찮고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나자고 이제 천천히 이렇게 자꾸 권해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우리 스포너님들이 보면 각자 장점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어쨌든 내가 2대1 미팅을 요청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와주실 수 있는 스포너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뭐 여러 가지 다방면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인간성이 될 수도 있고 제품에 대해서 뭔가 정말 전문가적으로 많이 각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스포너님들의 장점이 정말 많은데 저는 그걸 프로모션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만나지 내가 그런 프로모션도 없고 정보도 이분이 어떻다는 걸 좀 편안하게 이렇게 알려드리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사람들 다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2대1 미팅을 누가 요청해서 저도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제 파트너가 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되게 대접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 파트너가 어, 이렇게 그냥 유산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정말 관계십이 잘 돼 있는 파트너들은 그러진 않죠. 근데 살짝 이제 가입하셨거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소개를 하는 걸 할 때 그분이 그냥 프로모션을 잘 못하시잖아요. 그냥 유산하는 사람인데 자기한테도 한번 가보라고 할 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약간 영업하는 사람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사인업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신뢰할 수 있게 그런 기본기를 다져주시질 않았잖아요. 그러면 소개하는 분 입장에서도 내가 스폰서님과 2대1 미팅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인을 한 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효과 보고 드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 스폰서님을 신뢰하지만 정말 가이드대로 또 따라서 해주시고 효과도 잘 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스폰서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으면 스폰서님 프로모션을 많이 해드리고 정말 친근감 있게 이렇게 해드리는 게 본인들 각자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스폰서를 프로모션하라. 이게 오늘 이거의 가장 중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5번째 질문입니다. 립색 상담하실 때 전 제품으로 한 달 프로그램을 주문받으시는 노하우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께 결정하실 수 있게 어떻게 멘트를 안내해 드리는지 그 노하우를 네, 알려주세요. 사실 저희가 리셋하는 비용이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 주부들이나 직장 다니는 분들이 손쉽게 결정할 수 있는 비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비용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께 진짜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했던 주부님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을 해드리는 거죠. 실제로가 그렇고요. 근데 요즘 이런 비유를 해요. 근데 우리가 요즘 밥 한 끼 사 먹는데 10,000원이라는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이 비용 안에는 밥까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식사까지. 그래서 우리가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식사료까지도 포함돼 있어서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말씀도 많이 드리고요. 다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비용이 부담돼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일주일을 권하질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 비용이 얼마나 어, 정말 소중한 비용을 지불하는 거를 제가 느끼거든요. 그럼 내가 보통 그렇게 일주일 하세요라고 했을 때 반 정도 금액을 쓰죠. 50만 원에서 60만 원.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니까 제 경험상 효과를 못 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이분들이 제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뭔가 결심이 틀어져서 못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처음에 구매할 때는 할부로 해서 우리가 60만 원이라는 돈을 한 10만 원씩 해서 할부를 했잖아요. 그럼 그다음 번에 내가 나를 위해서 또 돈을 지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할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려운 분일수록 그럼 좀 더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지 일주일을 권하질 않아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일주일 권하면 하시겠죠. 근데 이 일주일에서 얼마나 효과를 보실까? 저도 그게 조금 저도 사실 그건 자신이 없거든요. 아니면 그냥 리셋이 아니고 리셋이란 명목으로는 잘 일주일을 권하질 않아요. 왜냐면 이분한테 맞는 제품으로 케어해 드리는 쪽으로는 뭐 우리가 그 비용을 쓸 수 있지만 리셋에는 저는 일주일이라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분일수록 일주일을 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시면 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이런 분 있잖아요. "난 이게 어떤가 좀 볼래. 돈은 여유가 있는데 나는 먹어보고 좋으면 살래." 이런 분들은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도 해요. 왜냐면 먹어보고 좋으면 내가 다음 달에 할부가 안 되더라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 주부들이 정말 코 묻은 돈 막 아껴 가지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분명 일주일에서도 효과 보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 경험상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비용이 60만 원을 제대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그 부분이 자신이 조금 없어서 리셋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하고요. 단제품으로는 그렇게 구성을 해 드려요, 이렇게. 근데 리셋이라는 이름으로는 그렇게 구성 자체를 권하지 잘 않는 편입니다. 네. 이게 네.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뭐 제품을 제대로 체험을 해야 우리가 또 그다음 계속 제품 구매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거 답변은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6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타 브랜드 제품 믿고 드시는 분들을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노하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타 브랜드 드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드신 거는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거든요. 아마 그동안 챙겨 드신 게 도움 많이 되셨을 거예요.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드셨던 것도 되게 잘하신 거고 건강에 도움이 되셨었을 건데 이왕이면 더 안전하고 더 수율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 뭐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바꿔서 드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안내를 드리고 제가 또 인제 서플리먼트를 보여드리잖아요. 그런 분들에겐 제가 고런 안내도 드리죠. "우리는 좋은 걸 먹으려고 돈을 쓰는데 어 실제로 우리가 돈을 쓰는 만큼 이렇게 다 좋은 것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보셨을 때. 그러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비용에서 안전한 거를 개수는 조금 되더라도 이걸 드시는 게 오히려 낫지 어 좀 편하고 가격 저렴하다고 그런 제품들을 많이 먹다 보면 흡수는 안 되고 가성비는 없게 내가 보이지 않는 잔재 독성들이 이렇게 쌓일 수 있다. 이런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진짜 진심으로 정말 전달을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래도 브랜드 체인지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은 그전에 거 드셔 보시고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렇게 안내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에겐 또 강력한 무기 또 서플리먼트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를 네. 보면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브랜드 체인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신만의 셀프 리더십은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또 좌절할 때 탄력을 높이는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음. 셀프 리더십이요? 저도 예전에 이건 하진 않았는데 제가 앞전에도 약간 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거울 보고 약간 '나는 몇 년도에 유산화에 무슨 다이아다.'라든가 이런 걸 많이 좀 하려고 해요. 운전하고 갈 때도 내가 되고 싶은 목표를 운전하면서 그냥 내가 들리게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사업의 비전을 쪼끔 봤을 때 시스템이 홈미팅도 가고 했었는데 갑자기 멈췄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그때 너무 좀 막막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다고 내가 뭐 같이 막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누구랑 대화할 시간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퍼너님도 사실 우리가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공허감을 누구랑 의논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셀프 리더십으로
성공한 분들의 사업 강의. 저는 그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건 초창기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음 내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어 정말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책임감인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보고 '사업을 같이 하겠다.' 마음먹은 파트너들이 생기면 아유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 먹여 살릴 아이들 많은데 뭐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해서 애들 학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파트너들이 생기면 좌절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 이걸 이끌어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더 비전이 될까.'라는 고민 때문에 어 나를 보고 도전하신 분들을 보면 사실 진짜 키리더라고 하는 파트너님들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분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때도 내 마음속에 키리더죠. 저는 좌절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이분들이 더 비전을 볼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서 이 일은 초창기에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나를 보고 사업을 같이 시작한 분들이 있으면 책임감으로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어 하는 편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여덟 번째 질문이네요. 이제 여덟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업으로 600만 원 정도 소득을 가져가신 걸로 아는데 올해 1월에 전업을 하실 때 어떤 결단을 하신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전업하는 거는 올해 퇴사한 거는 작년에 1년 전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저는 음 퇴직할 거를 좀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수익이 줄 거는 이미 예상을 했죠. 나름 여자로서 되게 적은 수입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 나름 웬만한 여자들 직장 나가서 버는 거에 2 배, 3 배의 수익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퇴직금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도 사실 직장에 다닐 때 제가 뭐 취미 생활로 돈 벌었던 건 아니고 제 가정에 기여하는 바도 제가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경제적인 부분을 고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 퇴직금을 받아 그러니까 저는 큰 틀에서 봤던 것 같아요. 한 5 년이면 5 년? 내가 당장은 유산화로 전업하면은 제 수입은 줄 거는 뻔히 보였어요. 알았어요 사실. 그러면 '난 퇴직금 받은 거로 내가 그동안 생활비 썼던 거를 쪼끔 메꿔야지. 내가 그동안 썼던 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투자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어 지금 당장 1 년으로 2 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수익이 적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전업으로 해서 시간을 쓰고 제가 이렇게 나름 시간에 투자를 하면 제가 총 5 년으로 놓고 예를 들어서 편하게 하면 토탈 수입은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크게 결정을 한다면은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전업을 할까 말까는 고민을 안 했어요. 사실 이거는 내가 열중하고 여기에 몰입하면 1 년, 2 년은 내가 회사 다니는 월급보단 작겠지만 분명히 내가 5 년, 10년 후에는 이 시너지로 인해서 훨씬 수익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좀 고거는 자신이 있었고요. 오히려 저는 전업하기 전에 고민했던 건 제가 제 스스로 30년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시간을 어떻게 제가 관리하고 써야 될지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가장 고민이었고 그냥 무조건 그래서 전업하고 나서 무조건 저를 바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바빠져서 지금은 정말 바빠졌어요. 그래서 시간을 지금은 정말 제가 알뜰하게 되게 쪼개서 쓰거든요. 그래서 전업에 대한 고민을 이거를 이해하고 나서는 크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당장 앞을 보지 않고 더 큰 미래를 보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진짜 정말 결단을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이제 아홉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이것만은 잘했다 하시는 것과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점은 꼭 보완해서
성장에 더 도움받고 싶다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좀 잘한 거는 직급도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고요. 어 이게 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저는 그냥 주급이 내가 수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직급이 뭐면은 어때? 수익이 더 중요하지.'라고 내 자신의 만족이 되게 저는 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좋다, 정말 비전 있는 일이고 누군가 영양제를 하나 먹어도 이게 더 안전하니까 정말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직급 뭐 아니면 이거 주급받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잘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모든 게 다 한꺼번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계산하고선 이렇게 한 거는 아닌데 약간 제가 제일 약했던 부분이 좀 수익 구조를 이해하는 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내가 뭐 돈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이 정도 돈이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아 뭐 그냥 쪼금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 제가 수익 구조에 처음에 쪼끔 관심이 좀 음 없었거든요. 아 나는 이거 빨리 원래 좋은 걸 늘 남들한테 좀 공유를 많이 했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잘했던 거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알렸어요. 이게 어떻게 되고 주급이 어떻게 올라가고 직급이 어떻게 올라가고 이런 것도 전 사실 제가 어느 날 실버였는데도 실버인 걸 잊어버리고 김성호 리더님이 실버 갔을 땐가 '아 난 디렉터인데 실버 되셨다고 생각했네.' 약간 직급을 약간 제가 영어에 약해서 그런지 영어여서 그런지 약간 직급에 대해서 약간 쪼끔 잘 음 이 좀 직급을 좀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니까 그냥 다 되더라고요, 모든 프로모션이. 그냥 서밋이 사실 뭔지도 몰랐어요. 서밋이 지금 하고 나니까 좀 알겠어요. 근데 전 서밋도 사실 몰랐는데 예전에 유동현 스폰서님도 그렇고 제 주급을 보더니 "아 서밋도 준비하고 계시네." 그래서 난 뭐 준비하는 거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좀 무조건 열심히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됐기도 했고요. 어 그거는 그냥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기에 제가 쪼끔 아쉬웠던 점은 제가 지인들한테 이 보상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저희 도련님 같은 경우도 설명을 잘 못했는데 제가 좀 했어요. 왜냐면 우리 도련님이 뭐 누굴 만나자고 해서 만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쪼끔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보상을 좀 초기에 더 이해를 해서 좀 주변 분들이 보상이 더 궁금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제품에 너무 매력에 빠져 가지고 제품만 너무 열중해서 제가 보상 공부가 조금 약해서 수익 구조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잘 못해서 놓친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근데 그런 분들도 제가 앞으로 더 성장하면 다 유사나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고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